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진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SP소프트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 지지 구간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오늘 같은 좀 이 대대적인 상승장에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좀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 집중하신 다음에 얼마 안 되는 시간 할애를 하셔서 중요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이 소형 언어 모델인 이 파이 3 미니가 출시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이것과 좀 더불어서 앞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대목들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도 좀 횡보 아닌 횡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에서도 좀 기다리고 있는 약간 그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4월 25일 오후 2시 반인데 이 기준 시간이 PT라고 해가지고 퍼시픽 타임이라 해서 북미의 태평양 표준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간보다 약 16시간 정도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PT의 오후 2시 반이라는 건 한국 시간으로 다음날 오전 6시 반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4월 26일 오전 6시 30분이라는 시간이죠. 이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실 건 지금 현재 이 미국 현지에서 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실적, 이 컨센서스 예상치예요. 보시면 2024년도 3월 에버레이지 에스티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실적 컨센서스 예상치의 평균값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뭐 이러한 수치 같은 경우에 좀 말 그대로 전망치이다 보니까 이 현실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전문가들이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예상 추이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와 2분기 이렇게 나눠서 얘와 얘를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4년도와 2015년도 연간 실적 예상치도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얘와 이렇게 놓고 비교해보시면 역시나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 현지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과거에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던 이 EPS의 추이입니다. EPS가 주당 순이익이죠. 보시면요. 23년도 3월 31일, 23년도 6월 30일, 23년도 9월 30일, 23년도 12월 30일 해가지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좀 지금까지 예상을 해왔던 것과 현재 이 결과값을 좀 비교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23년도 1분기 때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건 2.23이었는데 실제 결과값은 2.45가 나오면서 9.9% 높았어요. 그리고 2분기도 2.55 그리고 현실은 2.69에서 5.5% 높았고요. 3분기도 예상보다 12.8% 높았고요. 4분기 또한 5.4%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현지 이 전문가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치를 계속해서 예상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를 했었던 이 결과값과 예상치를 좀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2014년도 1월 30일 날 발표를 했던 건데 주당 순이익이 예측값은 2.78이었는데 실제로 2.93이 나왔고요. 매출 총값을 예측했던 게 61.1 빌리언 달러였는데 매출이 62 빌리언 달러 이렇게 달성을 하면서 총 매출치 또한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던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이 예측치와 실제 결과값을 비교를 한 건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예측치보다 못 나왔던 거예요. 반대로 빨간색은 예측치보다 상회를 했던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예측치보다 결과값이 상회를 했던 그때가 훨씬 더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추이에서 이번에 이렇게
불붙는 소형 AI 경쟁이라 그래가지고 메타 라마 3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이 3로 반격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이 파이가 미니가 있고 스몰이 있고 미디엄이 있는데 이번에 출시가 된 모델은 그 중에 최소형 모델인 파이 3 미니를 얘를 우선으로 선보였다는 겁니다. 요게 성능을 좀 알아보니까 타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10분의 1밖에 비용이 안 든대요. 그러면 반대로 이걸 얘기하면 9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엄청난 거죠. 획기적인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성능 또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께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가격이 그만큼 싸지면 성능이 구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자, 요거 성능표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3 시리즈와 타사 소형 AI 성능을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 이 파이들이 다 위에 있어요. 파이 3 미니, 파이 3 미니, 파이 3 스몰, 파이 3 미디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좀 이 비교군에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최상단의 위치를 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정말 획기적으로 감소를 할 수 있는데 성능은 오히려 좋아버리면 당연히 시장에선 이 파이라는 시리즈가 선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곧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특성상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남기는 그런 산업군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곧 이 실적에도 반영이 된다면 주당 순자산 가치 또한 높아짐에 따라서 주가에도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례 컨퍼런스 행사를 또 다음 달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열리고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AI 기술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연례 컨퍼런스 행사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라는 연례 컨퍼런스 행사를 성공리에 잘 마무리만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상관관계, 연관성이 맞겠네요. 연관성이 높은 우리 SP소프트에도 추가적인 수급과 이 수혜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모멘트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어가 이번에 여러분 서울 양재에서 개최를 합니다. 서울 양재 아트센터에서 4월 30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일정까지도 빼먹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SP소프트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SPLA 사업을 국내 점유율 7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SP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적용된 가상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가 SP소프트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분명히 끼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다 넣으신 다음에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를 같이 한번 좀 볼 건데, 지금까지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오늘장 2.7% 상승이 좀 그치면서 이 십자 캔들 이렇게 좀 나와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거의 6.9% 한 7%가량 빠지면서 장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잃지 않는 투자에 관련해서 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도 주가가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이 시장적 리스크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오늘장 여러분 엄청나게 대대적인
불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불장 속에서 이 상승폭을 키워주지 못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리스크고요. 두 번째가 이 장세가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엄청나게 좀 강하게 들어오는 장세였어요. 근데 우리 SP소프트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이런 장세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할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반대로 이제 좀 고무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우선 첫 번째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전까지는 여러분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을 했던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이때와 이때에서 약 4거래일 연속 동안 좀 저항에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는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이 리스크, 요거에서 외국인 매도세를 제가 좀 짚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게 사실 좀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또 반대로 해석해보면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원래는 이 외국인 이 수급 동향 자체가 장 시작과 동시에 엄청나게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11시를 기점으로 3만 1000주가 들어와 주고 2시 13분에 8000주가 들어와 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3만 주가 넘어가는 매도세, 강한 매도세를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켜 주었다. 다시 강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거에서 일단은 두 번째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고무적인 사실은 바로 이 프로그램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12시 기점으로 해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세가 막 5만 주 막 이렇게까지도 강해졌다가, 자, 오후 들어서 또 이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자, 이제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매수 물량이 점점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는 이런 추이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중에 약 5만 주가량 매도세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도 12,000주 매도 물량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매도폭을 굉장히 많이 좀 상쇄를 시켜줬다는 점, 요게 좀 우리한테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수급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좀 계속해서 좀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조금 기다려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파3 미니 요거 출시가 되고 앞으로 요거 이제 기대감이 점점점 생기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기대감,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우리 SP소프트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데이업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